시대 정신을 품은 철학자 헤겔, 거르크 비렐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177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이 한창일 때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시대의 뜨거운 정신은 그의 사유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이성의 시대, 즉 계몽주의의 열풍 속에 있었지만 헤겔은 단지 이성의 칭송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을 통해 세계 전체를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는가라는 더 큰 질문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예나, 하이델베르크, 베를린을 거치며 독일 철학의 심장부를 관통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살아간 시대를 철학 안에 구조한 인물이 됩니다. 역사는 왜 목적을 가질까? 헤겔은 역사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와 제도, 문화 안에서 드러나는 자기인식의 흐름입니다. 그는 역사는 이성이 지배하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전쟁과 혼란조차 이성의 전개 안에서 해석되는 구조라는 것이 헤겔의 역사 철학입니다. 결국 이성은 인간이 자유를 자각하고 확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실현해 나갑니다. 이때 자유는 욕망의 방임이 아니라 이성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을 스스로 따르는 능력입니다. 개인은 정신의 도구인가? 헤겔은 개인을 단순한 역사적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행위가 때때로 개인의 의도를 초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를 그는 이성의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처럼 스스로는 야망을 위해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대 정신을 실현한 인물들 말이죠. 이들에게 있어 의도와 결과는 다를 수 있고 오히려 이 차이 안에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역사는 그 자유를 통해 더 큰 필연을 실현합니다. 이는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숭고한 인간의 조건을 보여줍니다. 논리로서의 정신, 변증법. 헤겔의 사유 방식은 변증법으로 요약됩니다. 정, 반. 합의 구조는 단지 논리적 절차가 아니라 존재와 역사 전체의 전개 원리입니다. 하나의 주장이 등장하면은 그에 대한 반대가 나타나고 양자는 갈등과 모순을 겪으며 더 높은 단계에서 종합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순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낳는 힘이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과 충돌조차도 이성의 전개를 위한 필연적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고정된 명제가 아니라 대립과 화해의 흐름 안에서 탄생합니다. 자유의 역설, 국가는 왜 필요한가? 헤겔은 자유를 욕망대로 사는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성이 스스로를 규범으로 삼는 상태다. 자유는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한 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공간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는 가족을 자연적 윤리의 공간, 시민사회를 이익이 충돌하는 경쟁의 장으로 보고 국가는 그 둘을 아우르는 윤리적 전체성이라 봅니다. 국가는 단지 억압장치가 아니라 자유를 제도화한 형상입니다. 자유는 국가 바깥에서가 아니라 국가 안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예술과 제도, 생각을 구현하는 방식. 헤겔에게 예술은 단지 미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예술을 관념의 감각적 현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철학이 개념으로 사고한다면 예술은 색과 형태, 소리로 사고합니다. 음악, 회화, 문학은 추상적 사유를 구체적 형태로 옮기는 통로이며 진리는 이 통로를 통해 감각적으로 현현합니다. 동시에 그는 아이디어가 지속되기 위해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리는 개인의 사유 안에만 머무르면 사라지며 학교, 법정, 박물관, 신문 같은 제도 속에서 사회적으로 작동할 때에만 실효성을 가집니다. 사유는 예술로 감동을 주고 제도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헤겔은 역사의 진보를 직선적인 발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보는 마치 진자처럼 하나의 극단에서 반대 극단으로 요동치며 나아갑니다. 억압과 반김, 전통과 급진, 국가주의와 세계주의, 모든 흐름은 서로를 밀어내며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헤겔은 말합니다. 진리는 정지된 결론이 아니라 충돌과 화해의 운동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오늘날의 혼돈도 정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해가는 하나의 장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은 퇴보가 아니라 더 높은 통합을 향한 긴장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철학이 주는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 속에 있지만 그것은 성장의 증거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혼란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남긴 사유의 구조이며 우리가 오늘 글을 다시 꺼내 읽는 이유입니다.